안녕하십니까. 안세현 대표 박인정 회사입니다. 오늘 제 368강은요, 외부감사인의 필사직사의 개념이 도대체 뭐냐, 그런 얘기인데, 이것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떤 상대방 법인의 사람이나 법인이 아니고, 부실자산과 부유부채를 아예 없애야 공익이 산다, 이런 뜻인데, 이게, 우리 회계에서 적용되는 중요한 쟁점이죠. 특히 올해, 이제 10월, 11월부터 회계사들은 이제 반기 중앙감사를 나가는데, 이럴 때 이제 각 계정을 보면서 이거는 좀 감액을 하세요, 이거는 좀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말을 합니다. 그 말하는 과정의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를 이제 하는 것이죠. 실제 그 자산을 없앤다, 감액한다, 이런 얘기는 자산의 실물을 없애서 아예 파손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가치만 좀 내려가면 내려간 대로 반영을 해라. 또 부유부채도 아예 면제가 되는 게 아니고 그거를 재무적폐 제대로 반영을 해라, 이런 뜻이기 때문에 회사의 어떤 인적 자산을 없애는 게 아니고 무적 자산에 대한 또 파손도 아니고 그냥 가치만 감소시켜서 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그 미래지향적 개념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저희 회계사들의 본능이고 본업이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우리 2020년 11월 4일자 안세재경선언을 내지에 제가 이렇게 잘 쓴 유형의 회계사들하고 격리실무자들이 잘 보라고 썼습니다. 한번 보시고 착각해 놓으시죠. 네, 그 내용을 다 A4에 뽑았으니까 보시면 되겠고. 자, 내용은 뭐냐? 실제 자산 재무상태의 각 계정을 한번 쭉 내려다 보면 위에부터 이제 현금예금부터 있죠. 그 현금예금에 대해서 부실의 개념은 뭐냐? 실제 예금이 부족한데도 과거 금액으로 기재해 놨다든가 잔액이 없어요. 그럴 때는 이제 당연히 우리가 외부조세를 발송을 해서 발송을 하고 금액이 맞지 않은 금액만큼은 일단 감액을 시켜놓고 나중에 어디서 발견되면 그때 가서 이제 입금을 잡으면 되죠. 수입 잡으면 되고. 그 다음 두 번째는 매출채권. 매출채권에 대해서 이제 과다 매출 반영을 했을 때의 대응 계정이나 아니면 이제 매출을 하긴 했는데 실제 받을 만한 뜻이 별로 없이 가능성이 없는 것들, 대금 매수가 지연되거나 불능되는 것이죠. 이럴 때는 이제 대손금 충당을 설정하거나 상각을 하면은 역시 그 실물은 날아가는 건 아니고 가치만 감소시킨다, 그런 얘기죠. 재고자산의 경우도 매입 생산 제조원가의 과잉이나 장기간 판매 안 된 어떤 불량 제품 같은 것을 잡아놓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는 이제 이 재고자산 금액을 매출원가나 영업의 손실을 반영해라. 그렇다고 실물이 없어진 건 아니고 실물에 대한 가치나 실물의 흐름에서 잘못된 숫자를 재계산한다, 그런 뜻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미래지향적으로 이렇게 미리 손실 반영해내면 언제가 이익으로 올라올 수가 있는 그런 개념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기타 유동자산이 있는데 선원금, 대여금 등에 있고 이런 것이 특수관계 거래가 되면서 장기간 회수가 되지 않고 방치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역시 우리가 손실 반영하거나 대손 처리하거나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지, 이거를 아예 권리를 포기하라, 그런 뜻이 아니고 그냥 손실에 감액 반영하는 걸로 일단 해놔야 공익적으로 손실이 인식이 돼서 그 투자자들이 회사의 재무제표를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이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밑에 있는 게 이제 재무상 대표적인 투자자산이 있는데, 투자자산에는 대표적인 게 종속 자회사에 대한 출자금, 또 관계회사 등 여러 가지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출자금 등인데, 그런 것이 이제 회사의 자회사의 운영 부실이나 손실이 누적될 때는 그 자회사 지분법 평가 이익이나 이런 것이 안 나오고 또 그 유가증권의 그 본래 가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이런 자산 손상 차손으로 반영을 하는데, 역시 이것도 종속회사의 지분이나 관계회사의 지분을 포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자산의 손상 차손으로 반영하는 거기 때문에 역시 이 손학비를 피해 있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제 역시 필사, 없애, 자산의 가치를 좀 감행을 시키자. 그래야 미래지향적으로 나중에 회사가 좋아지면 그때 수익으로 반영이 된다, 그런 뜻이죠. 그다음 토지 건물 계정이 있는데, 이제 토지 건물도 경우에 따라서 과잉 가격 취득을 하거나 아니면 시세 하락돼 가지고 또 아니면 비효명 불용 자산으로 이제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럴 때도 손상 차손을 반영하거나 아니면 아예 정상적 토지 건물의 생산용이 아니라 투자 부동산 계정을 별도로 분류하는 것이 하나의 원칙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이렇게 해서 토지 계정도 우리가 볼 수 있고, 생산시설, 여기에는 이제 기계장치나 공구유품이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정률법으로 빨리 감가상각을 하느냐 정액부로 감가상각에 따라서 이제 회사의 가치가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감가상각 비용을 제대로 원가 반영한다. 이것도 역시 생산시설의 원천적
권리를 없애는 게 아니라 가치를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이제 제대로 공익에 투명하게 반영이 되느냐 아니면 좀 이렇게 좀 과잉하게 반영하느냐 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이제 생산시설 바로 밑에 또 무형자산이라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영업권, 산업재산권, 특허권 같은 이런 여러 가지 가치에 대한 실현 가능 가액을 계산해서 실현 가능 가액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면 가치 감소를 시키면 되는 것이고 거의 충분하다 그러면 가치에 그냥 반영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역시 자산 손상과 감가상각의 반영이 충실히 잘 되면은 회사의 자산이 투자자한테 제대로 읽혀져 가지고 공익이 보호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과대 계산된 상태로 남아있으면 공익이 피해가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부회부채 외국 금융회사에서 해외 차입, 원재료 수입 실용장 뭐 이런 거를 반영하지 않는 문제가 있는데 이럴 때 이제 미착 원재료로 부채를 반영하고 부채 반영하면서 대응 송금 산입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래야지 회사의 부회부채가 반영이 되면서 이것이 특히 그 실물자산이 있으면 꺼내가지고 반영하면 되고 없으면 손실로 반영하면 되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이해관계자한테 역시 회사의 총부채하고 부회부채까지 그대로 재무제표에 반영을 해서 회사의 자산과 손실을 그대로 반영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 우발채무. 우발채무는 이제 당장의 채무는 아니지만 미리 어떤 사건으로 발생해서 채무가 확정될 수가 있는데 어음배서나 지급보증 등이 했을 때 잘못되면은 이제 채무가 발생한다 그런 얘기죠. 이럴 때는 이것이 당장의 재무제표에 반영하지 못해도 주석상에 아예 확실하게 이와 같은 상황이 발생하면은 채무는 나올 수 있다는 사실을 그대로 주석상에 기재를 해야 된다. 이래야지 이것도 역시 채무가 발생했다고 어디 뭐가 선언하는 게 아니라 발생할지도 모른다고 하는 주석상을 쓰는 거기 때문에 회사의 결정적 데미지는 아니고 회사의 재무제표를 충실하게 주석상에서 반영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역시 이해관계자를 보호하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부실자산을 감액을 시키고 부회부채를 그대로 반영을 해야 공익이 보호를 받는다. 공익이 산다. 그래서 필사직생의 개념이 성립된다. 부실자산을 죽여야 공익이 산다. 이런 뜻이죠. 고맙습니다. 안세희 대표 박인정 회장이었습니다.